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뿌리까지 다 녹으면 집에서 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리거든요.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에 이가 흔들려서 상담받으러 치과에 갔다가 이제 잇몸뼈가 다 흔들려서 녹아서 발치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잇몸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틀리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받은 분이 계셨는데 저희 치과를 추천받고 저희 치과에 오셨던 분이 계세요. 5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는데 벌써 틀리해야 된다고 들으면 어때요? 세상이 무너져요. 그렇죠. 왜냐면 틀리는 노인들만 사용하는 거라는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벌써 노인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틀리 써야 된다고 하면. 그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고 그 상실감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 만성 치주염이 있는 분들은 다 치아가 흔들려요. 생각보다 근데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뿌리 끝까지 잇몸뼈가 녹으면은 치아 신경도 서서히 죽어가니까 통증이 경감되면서 통증을 못 느끼시는 건데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도 안 아팠는데 이렇게 갑자기 통증이 생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아픈데 왜 뽑아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 치주염이라는 거는 조금씩 진행돼요. 나빠졌다가 괜찮다가 나빠졌다가 괜찮다가 이걸 한 5년에서 7년에 걸쳐서 조금씩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뿌리까지 다 녹이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이렇게 뿌리까지 다 녹으면 집에서 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치과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요새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조금 불편하다 그래요.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나고 좀 흔들린다. 잇몸 치료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이렇게 흔들렸다고 환자분께서 인지하고 오시는 정도면 뽑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말기 만성 치주염이에요. 저는 일단 이런 분들이 치과에 내원하시면 얘기를 많이 나눠요. 이건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치과 의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잇몸이 안 좋아졌냐? 코로나 이후부터 갑자기 안 좋아졌다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는 있으신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왼쪽으로 드시는지 오른쪽으로 드시는지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일 불편한 부위가 어디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어디부터 치료하고 싶으신지 환자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요. 근데 이렇게 낙담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치아는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분은 임플란트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릴게요. 잇몸뼈가 정말 없는 분들도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린다고 해서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고요.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치아 뿌리까지 잇몸뼈가 다 녹아버린 경우에는 이 경우에만 뽑으면 됩니다. 이걸 안 뽑고 살려보겠다고 발치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잇몸 염증은 더 커져가지고요. 결국에는 주변 치아들까지 다 같이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뽑아야 된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뽑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뽑았을 때 잇몸뼈가 아무리 없어도 위에 턱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95% 정도는 임플란트 시술이 무조건 가능해요. 단지 수술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위에 잇몸뼈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1mm도 없는 경우에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해요. 왜냐? 상악동이 있잖아요. 상악동 여기 광대뼈 아래에 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상악동 거상술, 즉 상악동을 들어 올리는 수술을 하면서 뼈 이식을 해놓고 3에서 6개월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뼈를 사용해도 3에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이게 건강한 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립하시면요 틀니 사용 안 하실 수 있어요. 틀니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거 안 쓰실 수 있어요. 뼈가 없으면 이 뼈를 만들어서라도 임플란트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뼈가 없는 만큼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만족하고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뼈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에 저는 발치를 하고 동종골 이식술을 진행을 하면서 리제노모라는 재료를 같이 넣거든요. 리제노모는 이제 95% 이상의 콜라겐으로 구성된 지혈제인데, 고라세포라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들어와서 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잇몸뼈가 많이 없는 분들은 뭐 동종골이랑 이 리제노머를 같이 사용하면서 잇몸뼈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제노머는 게다가 보험이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는 비용이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일 거예요. 하지만 1, 2만원 추가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는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뼈 이식한 다음에는 3에서 6개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수술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뼈 자체의 두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임플란트 자체의 고정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훨씬 안정적인 임플란트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뼈가 없으면요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리 좋은 뼈를 사용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6개월 이상,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치과 잘못이 아닙니다. 뼈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그 치과에서 1년 넘게 걸렸다, 우리 치과에서 좀 단축시킬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건 뼈가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지 해당 치과에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잇몸뼈가 안 좋아서 틀니 사용해야 된다고 들으신 분들께서도 반드시 또 다른 치과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가능한 치과가 있으실 거고요. 뽑아야 될 치아는 뽑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만큼 절대 안 아파요. 아플까봐 안 뽑으시는 건데 그런 치아들은 대부분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야 될 치아는 꼭 뽑자. 하지만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살리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